네, 오늘 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섣부른 종전선언, 섣부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결국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섣부른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아니, 영영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남북협력기준법 개정안 제출했습니다. 이 북한의 비핵화를 역행하는 본 흐름은 차단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결국 남북협력기준법이 제대로 쓰여서 북한의 비핵화와 발맞춰 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어제 섣부른 종전선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섣부른 종전선언은 평화 착시 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의 감축, 유엔사 해체 문제로 이루어져서 결국 섣부른 종전선언이 안보 해체만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가 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는 이 평화 착시 현상을 부추기지 말아줄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과 그에 걸맞는 비핵화의 속도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성급함으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그런 미국 측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이상 섣부른 종전선언과 섣부른 비핵화를 섣부른 종전선언과 섣부른 평화체제를 부추기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반대하는 집단이 있다, 발목 잡는 집단이 있다 하면서 또다시 국민을 편가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의 우려에 대해서도 귀를 열을 수 있는 그런 국가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민 분열에 대통령께서 앞장서지 말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미북 회담이 보여주기식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무장 해제와 북한 퍼주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북핵의 포기와 폐기만이 모든 희망이 현실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왕도임을 북한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 당국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지자체장들의 포퓰리즘이 전입 과정입니다. 얼마 전에 예타 면제를 하는 국가 예산 24조 규모의 예산을 총선용으로 퍼붓는 그런 일을 문재인 정부가 행하더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현금 퍼주기, 현금 살포용 복지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얼마 전에 모든 청년에게 50만 원씩 주는 이 청년 수당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니 어제 보니 서울 중구청장은 또 기초연금과 별도로 어르신 복무
공로수당을 준다고 합니다. 윗물이 말을 가야 아랫물이 맑을 텐데 윗물이 포퓰리즘으로 가니 아랫물이 온통 포퓰리즘 대잔치입니다. 이 지자체장들이 내세우는 현금 살포 경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그동안 시행령에 있었던 어떤 그 제한 조치마저 지금 이 정부가 사실상 삭제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법 차원에 있어서 규제할 수 있는 법을 곧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조국 수석의 발언을 듣자 하니 단학 속부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학의 다리가 길지만 끊으면 슬퍼하고 오리 다리가 짧지만 이어주면 걱정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편견과 아집으로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단학 속부의 뜻입니다. 이 청원과 셀프 답변에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당이 마치 반대하는 것이 야당에게 국회의원만 대상에 빼주면 야당이 흥정에 응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국회의원을 빼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이것은 국회에 대한 조롱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수처를 설치하려는 것, 그 법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공수처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공수처장의 임명 방법입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이 검찰 개혁의 핵심일 텐데 이러한 국회의원만 빼주겠다는 이런 흥정,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3.1운동에 관해서도 촛불혁명이라 규정하면서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묶는 정신마저도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지금 왜곡하며 이념적 편견으로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 연일 검찰개혁 운운하면서 이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주임검사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검찰을 내 손아귀에 주무르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었는데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그동안 검찰의 민정수석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자기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자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권한을 남용해서 검찰에 주무르려고 했던 시도 그리고 사실상 주무르고 있었다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민정수석은 답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검찰 수사에 개입을 했기에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검사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통제를 시도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직권 남용입니다. 민정수석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검찰의 어떤 특정 수사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조차도 검찰총장만을 통해서 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정수석이 검찰의 특정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국 수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자신이 어떠한 시도를 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될 것이며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저희는 민정수석의 권한 밖의 행위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특감반 소속 의원들, 특감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 그리고 법사위원님들, 그리고 당 사법개혁 특위위원님들이 모두 검찰을 방문합니다. 대검을 방문해서 첫 번째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
기타 저희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수사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축소 수사하려는 시도를 처음부터 보였습니다. 이 축소 수사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민정수석실이 말한 검찰 통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민정수석이 그동안 검찰을 통제해 왔는지 묻겠습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검찰의 이 소극적인 수사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수사 촉구를 하며 이렇게 검찰이 미진한 수사를 할 경우에 저희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희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당 주도로 여야 4당이 모여서 선거제 개정안 패스트트랙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소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싶은 개혁 법안들을 동시에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그런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졸렬한 태도입니까? 아마 여당은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또 한 축으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이중대 정당을 원내 교섭단체화하려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제 개혁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제도만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제도를 무조건 밀어붙이는 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국민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그 첫 번째는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좀 더 국민의 뜻에 맞는 국회를 운영할까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의총이 원래 그 안건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의총에서 우리 선거제 개혁에 관한 저희 당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